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오늘 우리 시장 하락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그래도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 수출 통제 소식, 그래도 우리 시장은 선반영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미증 씨보다 우리 시장이 좀 낫다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 소위 나스닥 선물이라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요. 네. 어저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미리 좀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매수든 매도든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난주와 같은 소위 말하는 폭락과 폭등은 이제 안 나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시장은 불안감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틈새를 지금 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성은 이어지는 가운데 또 개별적인 이슈나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들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전략 파트너님과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가 여러분들의 맞춤형 종목 솔루션 1시간 동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청자님 가운데서는 또 3개월 만에 저희와 연락이 닿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빠짐없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또 리뷰를 밴드에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밴드 입장 방법, 이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가입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의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미증 씨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 투심이 꺾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높은 관세로 인해서 또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된다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발언을 꺼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들을 내놨는지 이데일리 TV 쇼츠 통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경제, 2마리 토끼 못 잡는다. 파월의 현실 직시. 파월 의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하면 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관세는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파월 의장의 인식이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아마 올해 내내 우리를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로 이 글로벌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은 존중을 표명하라고 밝히면서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고요. 또 파월풋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구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은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저 양반이 뭐 하던 스타일대로 잘못했어요라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쇼츠도 봤습니다만은 파월 의장한테 일은 잘하지만은 좀 더디다. 또 타이밍을 못 맞춘다. 금리 인하해라.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월조차도 도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연준은 잘하고 있어. 근데 관세라는 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우리는 우리 스탠스로 그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시진핑은 넌 떠들어라. 나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순방하고 네. 우리 관세 동맹을 피해를 보는 국가들끼리 한번 맺어보겠다 이런 얘기들. 아까도 보니까 대두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10조 원 이상의 규모인데 다른 나라로 다 대체를 하겠다 이러면서 아주 지금 정밀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 세 사람들이 뭔가 합쳐져야만 우리 글로벌 시장이 금융시장도 안정이 될 텐데 네. 아직은 대결 구도다. 근데 점점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 그건 결국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45%에서 245%까지 높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참 어이가 없다. 니들 뭐 하냐 하는 이런 반응들. 시장도 그전 같았으면 아마 S&P 500 기준으로 또 최소한도 7, 8% 이상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될 텐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영악하게 이 뭔가 끝이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여기서 500%, 1000%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어떤 면에서는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쪽에서도 뭔가 중국이 협상에 임하기를 바라는 네.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이 돼주면서 이제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노이즈는 계속 있지만 지난주와 같은 그런 어떤 폭락이 야기될 만큼의 일들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저 개인적인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S&P 500과 우리의 코스피 지수를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직은 이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500이 저항이라고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꼬리를 제외한 이 시초가 내지는 나름대로 이 하단부 말하자면은 이 자리들이 결국은 4,900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질 못하고 갇혀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해주기 위해서는 조정을 보일 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어제도요.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 장대 양봉에 그리고 저항과 지지의 자리에 중심값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이중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중심값 내지는 디딤발이 잘 형성이 돼야만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현재는 이 중심값에서만 잘 유지가 돼주는 모습이라면은 계속 일단 지지와 저항의 이런 패턴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요.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2,500 근처 이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2,480선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직전에 이
작년 12월 달 계엄 사태 당시 때 이러한 어떠한 저점도 이탈된 요 음봉의 자리들 순간적으로 2300도 이탈됐던 그런 자리였습니다만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2350선 정도 내외 그리고 위쪽으로는 2450에서부터 2500 이 자리들이 박스권의 소위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요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2400 이 라인이 유지가 돼준다면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여지가 있을 때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혹시라도 2400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과매도 구간들로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더 투입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이 어제도 현재 보면은 7조 원도 안 되는 이러한 거래대금이 4, 5일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쪽들도 없고 공격적으로 뭐 패닉셀에 나선다든가 또는 뭐 내가 위험을 회피하겠다라고 해서 매도하는 세력들도 없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니까 현재의 구간에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순간적으로 하락한다고 쫄지 마시고 네. 또 순간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희희낙낙거리고 네. 흥분할 필요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수 포인트 또는 종목별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올라오면 이익 실현 짧게라도 하는 그런 어떤 단기적 대응 전략이 당분간은 필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점에서는 또 안도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2,400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트럼프가 이 사면 초과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상담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중소형 개별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다. 그리고 지수도 제한적인 움직임이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시총이 크거나 뭐 중간중간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좀 가벼운 종목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각 그 당에 여야 할 것 없이 1당 2당이라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네. 뭐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죠. 이제 뭐 대전을 방문한다. 네. 또 뭐 AI 투자한다. 또 국민의힘 쪽의 대권 주자들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먼저 움직였던 것들은 무슨 뭐 학연, 지연 또 누가 뭐 어디 근무했던 곳이다 이러면서 막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20, 30% 이상씩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것들 뭐 IT 쪽이라든가 AI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또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청년 문제라든가 국방, 로봇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 하면서 진정하게 수혜가 될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하셔야지 불나방처럼 막 쫓아갔다가 물려가지고 대응도 못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에 물리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바이앤셀을 이용해서 저와 함께 고민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이 대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내 종목의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아래 보이시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파트너님과 시장 전략 함께 챙겨봤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신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방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동진세미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질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짤막하게 남겨주셨어요. 모든 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32,000원에 비중 20% 아리까리합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52,000원을 이번 급락 구간에서 저점 잡고 이번에 58,000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54,5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밴드의 상단을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은 계속 그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왜 제가 아리까리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32,000원의 비중 20%의 이 자리가 상당히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이 동진세미캠을 진단해 드린 거가 기억이 납니다. 이 12월 달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때 3만 원대 물리신 분들도 있었고 그 높은 가격에도 있었지만 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동요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봅시다. 그래서 2만 원대에 있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조금씩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됐다가 밀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고 이 바닥권에서 이 어떤 면에서는 좁은 박스권인데 돌파하려는 장대 양봉이 대량 거래와 더불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자리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못 사고 하고 올라가서 뭐 좀 더 올라가느니 마느니 하고 이럴 때 자꾸만 매수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 이렇게 33,6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대량 거래 속에서 밀려버렸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이제는 26,000원 정도가 한 단계 레벨업 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32,000원 라인이요. 딱 저항으로 작용될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여기 이때처럼 오버슈팅이 나와서 넘어와 주면 좋지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위치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번 뭐 5만 8, 9천 원 왔다가 또 밀린다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 종목 역시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때렸다가 그리고 다시 오히려 2만 5, 6천 원대에 매수하면 편한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현재 26,000원에서 지지, 또 32,000원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대한제당요. 대한제당 가지고 계시고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00원에 10%요. 4,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약수익권이. 네.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혹시 궁금하신 걸까요? 이 수익 실현 해야 되나? 네. 되나? 지금 자리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할까요? 단기 접근하신 거죠? 아니,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언제 매수되시는 거라고요? 한 2023년인가. 그때 테마 열풍 불 때 그때 한번 네.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도 다시 또 움직여주는 이유가 대선 테마 뭐 누구와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물론 뭐 우리나라 설탕업계 점유율 1위 업체이긴 한데 그건 그거고 저는 냉정하게 이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예.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2022년도에도요. 뭐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원위치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는 또 원위치 됐죠. 이 4,500원 이번에도 갔다가 이 4,000원만 넘어가면 이 종목은 이번에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1,000주가 있다. 그러면 300주, 500주 이익 실현하세요. 또 올라가면 또 하시고. 아셨죠? 예. 그렇게 그냥 접근을 합시다. 네. 네. 그냥 아예 다 해버리는 게 낫겠죠? 아, 편한 대로 하세요. 뭐 다 매도하고, 아, 나 지긋지긋해 몇 년 동안 그냥 단 뭐 한 10%라도 먹고 5%라도 먹고 나왔으면 됐다라고 하실 거면 그냥 지금 전량 다 매도하시는 거고, 아, 요게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뭐 하면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조금 더 보고 있다가 4,000원 깨지면 그때 그냥 다 던져버리든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넥스틸 넥스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200원 20%요. 16,000원에 20%. 그런데 음성이 좀 익숙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에도 문의를 주셨을까요? 예, 3월 달에 한번 통화 드렸어요.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의 팬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네.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뭐 그 회담하면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해서 샀는데 갑자기 떨어져서요. 네. 갑자기 떨어지시니까 네. 또 네. 안녕하세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원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거를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을까요? 원래 이렇게 그냥 급등락하는 종목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월 하순쯤 샀다가 네네. 내려갔는데 못 팔고 기다렸다가 뭐 글쎄요. 그 3월 18일 기대하고 있다가 또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네. 예. 이게 지금 그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형주 중에서는 또 얘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협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뭐 잘못하면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이쪽과 관련된 그 강관 쪽이라든가 뭐 철강과 관련된 이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워낙 트럼프가 뻥을 잘 치니까 과연 뭐 이게 얼마만큼 연속성을 가지고 개발이 잘 진행이 될 거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 일본도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에 어쨌든 발을 담그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그 어떤 관세 협상과 관련된 당근을 우리가 이제 주는 차원으로 본다라면 1차적으로는요. 여기서 한번 어떤 시세가 이렇게 한번 이제 나왔던 겁니다. 거의 뭐 따블이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원위치 되는 듯 했지만은 이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 이 10,000원 이상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10,000원짜리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이 13,000원 정도가 이제 흔들리더라도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 이 거래가 아주 실려주면서 양봉이 크게 연출됐던 고점의 자리 내지는 종가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흔들어 되더라도 지지를 받아주면은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번에 지난번이죠. 3월 19일 날 연출됐던 이 18,000원대 중반 자리, 18,500원, 700원 이러한 자리를 돌파하려면 거래가 확실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자리는 저는 뭐 견뎌도 될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8,500원 이상을 이번에 만약에 올라오는데 못 간다. 그러면 한 50% 정도는 만약에 뭐 2,000주다. 그러면 1,000주 정도는 뭐 17,500원, 18,000원 근처에서 뭐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 보이시죠? 뭐 20%를 계속 그냥 끌고 간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그렇게 네. 이익 실현과 일부 홀딩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네. 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비중 모두를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17,500원 구간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의 또 꼼꼼한 전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시 문의 주셔도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빠르게 전화를 주셔서 고민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시청자님과 연결이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LG화학요. LG화학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7천 원에 7%예요. 네, 25만 7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요즘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언제쯤 본전 좀 올라올란가 싶어서 그래 문의를 드렸어요. 언제쯤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파트너님 좀 어느 기간까지 좀 두고 봐야 될까요? 이 LG화학은 다른 분들도 문의를 주셨었는데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네. 그때 한번 문의 주신 분이 아니시죠? 다른 분이신 거죠? 예, 처음인데요. 네. 혹시 제가 LG화학 문의 주신 분하고 대화한 방송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25만 원대에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거 안 높습니까? 비중 7%. 아니 저 그전에 왔을 때는요. 40만 원인가 50만 원대 문의 오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종목이 월봉으로 다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은 주가라는 거는 자기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내외적인 여러 악재 또 뭐 실적 또 수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월봉에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딱 거드렸죠.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에 대한 지지력과 이 2015년 16년도 그리고 40만 원에 대한 저항력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네,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원래 일봉상에서 뭐 한 일주일 뭐 고점 저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라는 대호황을 맞아서 이 주식이 100만 원을 갖고 여기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기업 분할하면서 요걸 바가지로 먹고 뭐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서는 뭐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좋지 못한 업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케미칼 쪽 부분,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저렇게 관세 전쟁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될 여지가 크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제 바이오 쪽인데 그나마 요 최근 들어서 LG 구회장이 LG화학이 중심이 되면서 바이오 쪽을 AI와 접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연구개발을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그건 좋은 호재겠네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없었는데 사실
LG화학이라는 회사가 과거 전통적으로 2차 전지 쪽 리튬 배터리라고 그때 그랬었어요. 뭐 마이마이라든가 우리가 워크맨에 집어넣는 그 재충전용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케미칼 쪽과 바이오 쪽에서 이익 창출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잠깐 2차 전지를 왔다가 사그러들었고 그 이후에 바이오 쪽들이 새로 어떠한 뭐 신약부터 시작해서 신기술이라든가 뭐 새로운 어떠한 제품들을 내놓지 못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가 바이오 쪽과 관련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시적인 것들이 나와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30만 원부터 해서 4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 지금 7%시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뭐 21만 원, 2만 원 요 라인에서는요. 뭐 한 3, 4%라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10% 일단 만들고 그러고 나서 30만 원을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40만 원을 도전을 하든 아니면 30만 원 정도까지 그냥 내가 끌고 가든가 이렇게 대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는 신규 단기적으로 매수하거나 홀딩해야 될 자리지 고민 안 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한 후에 30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에서 또 2.75% 기준금리 동결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또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환율, 이 미국의 관세나 정치 불안이 되면은 더욱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파트너님 간략하게 또 이 부분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뭐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고요. 다만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뭐 일부 채권 시장에서는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두 가지죠. 관세 전쟁이 조금 진정이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환율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소비 진작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5월 달에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뭐 사실 오늘 금리를 동결한 거는 우리 시장에서 냉정히 얘기하면 뭐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5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은 좀 작용될 수는 있어도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5월 금리 인하 여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1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카카오, 매수가는 74,5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2022년 6월부터 가지고 계시는데 어찌 하오릴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카카오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네.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가시성이 있게 나타나 주느냐 또는 매각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의 노이즈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떠한 또 뭐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챗 GPT와 함께 이 AI 쪽과 관련된 부분도 뭐 빠르면 뭐 상반기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말 배 떠난 다음에 뭐 버스 지나고 손 흔들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냥 일봉상에서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한눈에 이렇게 느끼시는 게 이렇게 지지와 저항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비중 30%나 되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3만 원대 중반, 4만 원 초반이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 종목은 4만 5천 원만 넘어가려고 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은 접근하시는 분들은 3만 7, 8천 원 저점, 4만 5천 원 이상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7만 4,500원에 대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보다는 이 박스의 상단에 근접했을 때 30%든 50%든 매도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밀려 내려올 때 재매수하면서 만약에 4만 5천 원 갔다? 그러면은 4만 원 초반 자리가 되겠죠? 거기서 비중을 다시 또 채워 넣으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4만 5천 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 준다라면 그 자리가 넘어가 준다라면 다음 자리는 5만 5천 원, 6만 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어떤 구간이다. 7만 4,500원까지 단수면 가겠다?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계별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비중 축소와 재매수, 단가 낮추기, 물량 늘리기 이러한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7,000원에서 지지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45,000원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상담 받으신 시청자님께서 후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한방님께서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서동구 파트너님 매일 잘 보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부끄럽습니다. 좋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신나서 저도 네. 하면 좋을 텐데 그렇더라도 뭐 장이 어렵든 뭐 좋든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또 여러분과 아픔도 같이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좋은 덕담을 해주셔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파트너님께서 중심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화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ST팜 네, 98,800원에 10%요. 네, ST팜 98,8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게 그 본전은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결국에 이 매수가까지 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제약바이오 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원료 의약품 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비중 10%신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K바이오 쪽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기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이 원료 의약품과 관련된 해당되는 이 ST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맹점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실적단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2천억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천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거두고 있습니다. 400억, 내년에 640억, 890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장과 실적의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평균의 적정 주가 12만 원 정도를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한 방이 있는 거죠. 기술 수출이 잘 됐다고 그랬을 때. 근데 이 회사는 한 방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영 너무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더디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건덕지는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매출단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주가의 위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2019년도에 12,000원에 있었던 주식입니다.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이 저항을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5만 원 라인인데요. 코로나 때 당연히 뭐 너도 나도 다 뭐 바이오 뭐 제약하면은 뭐 다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21년에 15만 원을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 저는 오히려 이 흐름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5만 원까지 밀리지 않고 6만 원에서 하방을 잡아준 이 모습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6만 원에서 자리 잡고 11만 원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적인 되돌림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리면서 6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9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시장이 요동을 치거나 그러한 것만 아니면 현재 위치에 있는 자리들 이 6만 원과 7만 원에 대한 강한 지지력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98,000원이죠. 여기까지의 리바운딩이 나와주는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그 지금 98,800원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7만 원 중반을 중심으로 7만 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매수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때는 9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버티셔도 될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ST팜 같은 경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상향이 전망된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하나솔루션이요. 네, 한화솔루션. 네. 네, 매수가랑 그거를- 비중은요? 매수가는 3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예. 33,000원에 비중 30% 예. 갖고 계시고 그래도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올라갈 때 못 팔고 하면 이제 제가 매수가가 높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네. 오늘 또 이 한화솔루션 또 상호관세 면제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태양광 네. 쪽들 관련해서 간만에 좀 햇볕이 드는 게 아니냐, 대중국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 또 다른 여타 하나그룹주 중에서도 제일 못 간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왜 못 갔어요? 태양광업이 안 좋은가 봐요. 예. 태양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머지들 다 방산이다, 조선이다, 뭐 다 그런 건데, 그렇죠? 네. 자, 30%나 된 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이건 주봉으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주봉에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저항과 지지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려면 최소한도 24,000원에 안착해 주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24,000원이 만약에 이번에 안착이 돼준다면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그렇다면 최소한도 3만 원에서부터 3만 5천 원까지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24,000원이 안착이 돼주는지만 확인하시고 홀딩하셨다가 3만 원부터는 정리한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잘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해서 기대가 이루어지고 미국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단이라든가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준다라면 뭐 3만 5천 원도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만 원부터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소한도 24,000원 이상의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네. 내리지는 않을래나요? 이젠 뭐 저점 다 나왔죠, 뭐. 그렇죠?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화솔루션 24,000원 안착 시에는 또 35,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3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대체적으로 시청자님들의 고민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격변의 시장을 겪고 나서 그런지 이 주가가 흔들리면서 이제는 본전만 찾아도 좋겠어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또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올라온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치고 나갈 힘들은 또 부족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밑에 하단부라고 제가 줄을 거드렸는데 물론 조금의 편차들은 있겠지만 거기에 왔을 때 야 이거 더 빠지겠구나라고 쫄지 마시고 또 위로 치고 가는데 야 이거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면서 뭐 매도를 유보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이익을 좀 더 내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팔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또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종목들도 좀 짧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 로템, 또 알테오젠 뭐 이런 SG 이런 종목들도 네, 있습니다. 네. 어제도 SG가 있었는데 네. 또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많이 빠졌죠. 재건 네.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의 순환으로 간다라면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조선 방산주들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방산업체들 예를 들어서 LIG가 바닥에서 급등을 보여주었고 또 항공우주도 올라왔는데 현대로템을 횡보해주고 있다가 오늘 고개를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내에서 이렇게 조금 급등한 것만 자꾸만 보지 마시고 덜 간 놈이 뭐가 있지? 이렇게 대응하시는 이러한 전략들. 또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과 관련돼서도 다른 것들 잘 가는데 뷰노도 이제 고개를 다시 또 들려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내일 저 중에 이제 종목들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딱 보면 뻔합니다. 하단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상단에 부딪히는 종목들은 또 못 가거나 아니면 숨고르게 해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펩트론이 급등했다가 조정 보이는 동안에 알테우전이 조정을 또 받았다가 다시 또 고개를 들려고 그러죠. 유한양행도 다시 또 저점 지지라인에서 대반등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달도 차면 기울고 또 비었으면 채우고 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같은 업종대에서 좀 상승이 덜했던 종목들 주의 깊게 짚어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슈에 따라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슈를 빠르게 체크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장 관련한 이슈들 또 밴드에 이 파트너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동과의 바이앤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내일 저희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